안녕하세요. 변리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알아보라고 했는데, 다른 류에가 스파르타쿠스가 이미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류가 이제 사실 43류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나 저 태극기 부대 아니고요. 이거 그냥 이거 주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버린 거. 또 태극기를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이거 어디서 주웠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그 전주역 지하 화실에 놀러 갔는데, 거기가 이런 상품을 다루는 곳이었는데, 이전에 그 지하를 쓰던 사람이 자기 물건을 다 놓고 나보고 알아서 처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옷을 제가 입게 된 겁니다. 주웠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 변리사한테. 근데 정확하게 43류에가 스파르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스파르타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으니까 쿠스, CUS만 제가 붙이는 건데, 이게 거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왜냐면 이게 좀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롱폰에 이제 그 상표 출원료를 제가 이미 보냈는데, 롱폰이 이미 있다. 그래서 이제 거절당했고, 근데 스파르타쿠스가 스파르타가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그 류에가 이미 스파르타까지가 이제 이미 들어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보냈잖아요. 오늘 다시 하나 드릴게요. 이 문춘호 변리사한테.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이제 와서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지금 10분 만에 제가 이름 하나를 결정을 했는데, 뭔가 제 그 이름에가 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회사에 대한 창조화력발전소 뭐 무슨 회사 이름이 그렇게 기냐 그러는데, 제 어떤 뜻을 담았단 말이죠. 그 회사 이름에. 그래서 이제 국제 난민들, 그러니까 원래 난민이라는 것이 뭐 사실 사소한 난민들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뭔가 돈을 잘 쓰는 그런 회사를 이름으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3살 소년 크루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크루디를 보니까 이제 크루디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제가 시리아 뭐 3살 소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걔가 크루디였어요. 그래서 크루디가 보니까 크루디를 길여서 독일에서 난민구조선 이름을 크루디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요, 이게 저처럼 막 그 안타깝게 죽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지식백과사전에 올라가 있네요. 알란 크루디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크루디라는 이름을 또 이제 회사 이름으로 짓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크루디라는 이름도 실은 쉽지, 만약에 이제 제가 국내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할 거라면은 몰라도, 이게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걸려요. 분명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표라는 게 복합적으로 가면서 제가 어떻게 제 뜻을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크루디웨라는 거 4글자 했는데, 잠시만요. 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크루디웨라는 이름은 없고, 이제 크루디웨 시리아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애도합니다라는 글이 있네요. 그러니까 크루디웨라는 이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크루디웨를 좀 더 검색을 해봤는데, 비슷한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전혀 안 떠요. 그래서 이제 크루디웨, 그러니까 크루디웨가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의 결합인데, 크루디하고 부르디웨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하다가 사회학으로 넘어간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실천하는 지성인에 들어가는 한때 프랑스의 최고 지식인으로 뽑힌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개념을 제가 처음에 접했던 게 2004년 같은데, 그때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비투스라는 것은 하나의 그 영어로 따지자면 헤빗, 습관, 관습이랑 비슷한 건데, 아비투스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의 취향과 습관이 그 습관 자체가 그것이 계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양반 족보를 돈으로 산 우리나라의 마당극이 하나 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양반처럼 걸으려면 뭐 이렇게 걸어야 된다. 아주 그 유머러스하게 그린 그 마당극이 하나 있는데, 그 마당극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브루디웨의 이 아비투스 개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돈은 쉽게, 아니, 돈도 물론 쉽게 벌 수는 없지만 돈을 벌어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상류층에 올라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상류층의 그 관습하고 습관, 그 다음에 그 말투, 언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영어를, 지금은 한국어가 영어보다 레벨이 더 높은 언어화 돼가고 있거나 이미 됐는데, 영어가 이제 그 우리 한국어보다 아무래도 좀 높았잖아요, 계급이. 그래서 이제 유학 갔다 온 티 내려고 자꾸 영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지적으로 보이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정말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자주 접하는 외국 출장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외국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자 쓴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고사성어를 막 일부러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현학적인 거고 잘난 척 하는 거지만, 이 일상적인 대화할 때 영어를 자꾸 섞어서 쓰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현학적으로 자기가 이제 나 영어 잘해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70% 정도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영어를 쓰는 거예요. 70%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영어를 잘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적어요. 더 적은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반감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좀 안 이꼽게 보고 막 이렇게, 뭐랄까, 내가 막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 아무튼, 자, 본론으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쿠르디라는 그 시리아의 난민선이 난파돼서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에서, 터키 해변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제가 그 사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 아들하고 나이가 몇 개월 차이 났었나? 그럼 얘가 또 우리 아들 주몽이가 머리가 좀 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엎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아들이 자는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나이가 같으니까 자기 애랑, 지금 나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쿠르디가 이제 주몽이보다 2살 정도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어쨌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엎드려서 이제 죽은 모습하고 우리 애가 자는 모습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공포심이 오더라고요. 공포가 오더라고요. 이게 나의 경우였으면 정말 막 그런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예전에 그 세월호 때도 제가 공포심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꿈을 꾸면 막 제가 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게 제 자신이. 그래가지고 막 숨 막혀가지고 막 눈을 뜨고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어쨌건 스파르타쿠스가 지금 제가 꿈꾸는 사업의 이름이 지금 이게 적합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상표 출원이 안 되면 돈만 날려요.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가 왜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냐면은, 이제 괜히 돈이 날아가니까, 거절당하면 출원료는 못 받아요. 등록비는 아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출원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3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권해서, 그래서 잠시 이제 그래 난민 하다가 쿠르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쿠르디를 검색하니까 동시에 이제 여기서 제가 제 그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상을 과거에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디웨하고 크루디를 합치자. 그러면 이게 딱 맞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 그림이 하고자 하는 바예요. 제 그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진품 그림이라는 것이 원래 상류층, 글로벌 1%,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1%만이 그림 투자를 하고 작가의 진품을 소장하고 이랬단 말이죠.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영상 해설에도 나와요. 이건 원래 그 정말 상류층, 그리고 과거에는 귀족들이나 이렇게 메디치 가문 같은 뭐 유럽 3대 귀족, 뭐 이런 귀족들이나 화가들을 후원했었다. 그리고 화가의 그림을 사주고 그랬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이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화가의 지금 후원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전에 영상으로 그 할부 작년 3월에 2019년 3월 경에 제가 이제 30개월 할부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가끔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 메디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참 그 아비투스를 건너뛰기, 그러니까 우리가 상류층의 문화 자체를 순식간에 내 몸에 흡수한다라는 게 이게 불가능한데, 그 제 그림, 고리들 화가의 그림이나 판화를 자기 집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건 뭐 글로벌 1% 상류층이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앞으로 옵니다. 그게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제 그림이 자기 집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이 진짜 이 20세기의 어떤 그 문화적인 핵심, 문화적인 엑기스, 뭐 이거를, 그러니까 인류 전체 문명의 그것을 이 사람이 느끼면서 사는가, 그걸 모르고 사는가를 구분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뭐냐면 어떤 문화 계급이 형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브루드웨는 문화 자본이라고 불렀고, 이제 브루드웨는 이것을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류층들이 구분짓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특권 의식을 느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로 그 아비투스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브루드웨는 주장을 했던 거고, 사실 이 브루드웨의 주장이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예술가들은 그거 자체를 깨부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레디메이드라던가 그 다음에 그 앤디 워홀의 그 어떤 캠벨 그 통조림 인쇄한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전위예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브루드웨의 그 아비투스를 비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브루드웨가 이제 이런 걸 주장했고, 예술가 중에서는 뭐 요셉 보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 중에는 이런 뜻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현대 예술가들은.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브루드웨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비투스라는 개념, 문화 자본, 어떤 진입장벽, 넘을 수 없는 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상류층 문화, 그것을 우리가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브루드웨의 바로 문화 자본을 도식화한 게 여기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녀의 문화 자본으로 그 문화 자본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비싼 예술품을 물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시화되지 않은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자녀의 문화 자본이, 물려준 문화 자본이 그 자녀의 다시 경제 자본으로 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도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건데, 이런 거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것은 그 기득권층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그냥
그냥 문한 거예요. 문하고 당연히 자기 그 자식들은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경쟁을 통과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실제로 경쟁력도 강하죠. 왜냐하면 시험 제도 자체가 거기에 맞게 아비투스 내에서 그 관습적으로 어떤 뭔가 우리가 평가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 자본이 자녀의 경제 자본으로 전이가 되고 출세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지금 브루디의 책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제 뭐 거의 안 읽었죠. 물론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 재밌는 책 제목이 보이는데 예술의 규칙이라는 책이 보이네요. 예술의 규칙이라는 책을 이제 일단 사서 틈틈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감상문을 잠시 읽어보니까 브루디웨가 계속해서 어떤 부르주아지의 권력의 그 아성에 도전했던 예술가들의 분투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바로 그 아비투스, 그러니까 기득권 아비투스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장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네요. 브루디웨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정리를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루디웨의 책 중에서 예술의 규칙, 예술의 규칙을 방금 제가 주문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남성 지배, 실천 이성, 사회학의 문제들, 굉장한 명저들이 눈에 띕니다. 어쨌건 길게 가지 말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브루디웨가 쓴 예술의 규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얼마나 예술가들이 바로 제가 제 그림으로 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제 그림은 어쩔 수 없이 그 최초성과 유일성이 과거의 우리 선배 예술가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예술가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컨셉에서 평행우주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동자와 우주를 결합시킴으로써 평행우주론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과 최초성, 그리고 유일성을 저는 분명히 획득했다라는 그 느낌의 어떤 정말 온몸이 전율했던 그 경험이 있었고, 그게 이제 2006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분명히 이 문명사를 정리하는 그림이 된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 바로 그런 자신감으로 또 그런 어떤 영감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돈을 나를 후원을 해달라. 여러분이 곧 메디치 가문이 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최전선의 그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술가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셉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 두뇌 사용소 설명서 앞부분에다가 요셉 보이스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게 환경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교육운동하고 예술운동 네 가지네. 그러니까 자기 본업은 예술가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떨어지는 애들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에 지원했던 애들을 무료로 와서 자기 그 강의를 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대학에 뭐 예를 들면 물품이든 물이든 전기세든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가라면. 그 다음에 합격한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불합격한 애들까지 다 와서 다 공부할 권리가 있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잘려요. 요셉 보이스가 교수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운동하고 그 아비투스를 깨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술하고 교육자하고 예술가가 구분이 안 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잘렸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7,000그루의 나무를 심어요. 요셉 보이스가. 자기가 목표한 게 7,000그루였는데 다 못 심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총 7,000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 그 다음 정치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려고 요셉 보이스. 근데
정치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시의원 정도 했나. 아무튼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의 이제 뭐 요즘에도 더 힘들 텐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예술가로서 교육 평등 같은 거, 교육 운동, 환경 운동, 정치 운동, 사회를 이제 아름답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치를 다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예술에서는 이제 상당히 명예를 얻었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환경 운동은 그냥 나무 심었고.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회 전체를 한번 자기 그림만 아름답게 그릴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한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피카소도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당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좀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피카소도 그랬고, 그 책 중에서 그 예술가들의 그 정치적인 활동을 다룬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 사놨는데 보관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비에 젖어가지고 완전 떡이 돼버렸어 책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사야 돼요. 말렸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완전 책이 떡이 돼버렸더라고. 제가 이사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보관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과학자들하고 예술가들이 이제 그 정치적인 이력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었죠. 어쨌건 제 얘기는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이 브루디웨가 주장한 그 기득권의 아비투스에 도전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거의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말 이 지구 전체 문명을 한번 유토피아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에 그 꿈은 다 있었으나 역사상 다 실패했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그걸 한번 성공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그림은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출원이 아무래도 거절될 확률이 높아서 쿠르디하고 브루디웨의 결합어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쿠르디라는 그 소년의 죽음이 우리 지구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운동에 불을 지폈죠. 그리고 브루디웨의 이 아주 오랜 외침이 있었고, 그 아비투스가 진짜 민주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름 문화는 상류층의 문화, 이 문화는 싼 문화, 이 시각을 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제 그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제가 아주 100개월 할부로 싸게 투자를 받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 브루디웨의 그 사회학적인 실천의 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을 잠깐 제가 쿠르디하고 브루디웨를 합쳐서 쿠르디웨라는 상표를 이제 오늘 출원을 했고요. 이미 벨리스한테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건데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벨리사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브루디웨의 B를 K로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디웨 이름이 그대로죠. 그래서 브루디웨는 BOURDIEU인데 이제 쿠르디웨로 바꾼 겁니다. KOURDIEU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